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3월 16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오후장에 조금 더 힘을 내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지금 보시면 코스피는 1.44%, 거의 종가가 최고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무려 2.3% 급등과 함께 종가가 최고가에서 마무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 뒷심이 조금 더 강했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시기상으로 봤을 때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한 한 주잖아요. 그러는 와중에 지금 시장이 반등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유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자, 먼저 코스피. 오늘은 정말로 오랜만에 시총 상위 종목 내 모든 종목이 상승을 보여주었고, 특히 자동차 관련주의 상승이 돋보이는 것 같죠. 일단 자동차 관련주는 테슬라 이슈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테슬라 측에서 모델별로 자동차 가격을 인상시켰고,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다른 전기차 관련주들에 대해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작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반도체 관련주 모두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일단은 게임주, 2차원제 소재 기업들, 제약바이오 등등 대부분의 종목들이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일도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기관 쪽에서 많은 순매수 물량이 들어왔고, 그래도 외국인은 여전히 8거래 연속으로 계속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오랜만에 두 주체가 강한 순매수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다시 한번 7만원 돌파했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수급은 좋지 않은 것 같고, 오늘은 기관하고 개인 쪽에서 일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확실히 카카오는 기관 쪽에서 많이 순매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외국인은 그렇게 연속성은 없는 것 같은데, 기관은 지금 연기금하고 보험, 투신 이런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모처럼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현대차. 지금 보시면 오랜만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소폭의 순매수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대표적인 2차전지 기업 삼성 SDI. 자, 이 종목도 오늘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되었는데, 외국인의 수급은 여전히 좋지 못한 것 같아요. 다만 기관 쪽에서 최근 들어서 조금씩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죠.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 1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이노텍, 대한항공, SK하이닉스, 시젠, 현대차, 이렇게 다섯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어제 유가가 급락을 했잖아요. 그래서인지 대한항공을 많이 매수한 것 같고, 또 오랜만에 현대차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이어서 기관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LG이노텍, 네이버, 이렇게 다섯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LG이노텍은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죠.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 미국 증시가 바닥에서 크게 반등이 나왔어요. S&P 500은 2%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고,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이 부분, 여기가 한 차례 바닥이라고 보이는데, 어제 S&P 500은 2%가 넘는 상승으로 마감되었고,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한 차례 3% 가까운 상승과 함께 시장을 크게 돌려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죠. 다우지수도 1.8%의 상승과 함께 바닥 부근에서 모두 돌려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다른 아시아 증시도 볼게요. 일단 일본 니케이도 1.3%, 그리고 대만은 0.4%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중국 상해지수는 보합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일단 어제 미국 증시가 크게 반등을 했었잖아요. 일단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국제 유가의 급락. 어제만 무려 6%가 넘는 급락이 나왔었고, 3월 초에는 거의 130달러 부근까지 유가가 가파른 상승을 보였었다면, 지금은 고점 대비 거의 20-30% 정도 크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100달러 전후의 유가도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담으로 제가 오늘 주유를 했었는데, 저는 경유차거든요. 그동안 주유를 할 때 가득 채우면 75,000원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거의 11만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가를 몸소 체험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유가 하락이 나스닥이 상승을 보여주었던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국내 시장에도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유가가 왜 이렇게 갑자기 급락이 나왔을까? 지금 모든 이슈가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심천을 중심으로 봉쇄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견을 제시해드렸지만 일각에서는 심천의 봉쇄 소식이 원유 수요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그게 하나의 트리거가 되어서 어제 급락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슈가 뭐가 됐던 간에 오랜만에 정말 반가운 소식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두 번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4차 협상이 2시간 만에 종료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회담이 오늘 열릴 것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자, 우크라이나 관계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입장 차이가 어느 정도 좁혀졌고 또 러시아와 협상이 더 건설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꾸준히 제기해드렸던 의견이에요. 협상이 접점을 잡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4차, 5차, 6차 계속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분명히 접점을 잡아 나아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하에서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었고 선제적으로 미국 증시에서 먼저 반응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저는 충분히 전쟁 이슈 그리고 금리 인상 이슈, 이게 다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씩 등락은 보일 수는 있어도 이게 지난 1월달 금리 인상 이슈처럼 큰 폭으로 또 하락이 나온다던가 또 2월달 전쟁 이슈처럼 또 큰 폭으로 충격을 주는 그런 상황은 조금 지나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은 맥락에서 개별 종목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거예요. 자, 지금 카카오의 주가를 보실게요. 카카오가 작년 17만원 부근에서 올해 8만원까지 거의 주가가 반토막이 났었는데 제가 지난달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카카오로 둘러싸고 있는 많은 악재가 시장에 반영이 되었고 그로 인해 주가에 많은 급락이 나왔을 때 그때는 분명히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고 바닥을 다지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바닥을 다졌을 때는 더 이상 과거의 악재는 앞으로 악재로서 반영이 되지 않을 것이고 나올 만한 악재가 다 나왔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그때는 오히려 특별한 재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악재 반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인해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 지수 자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그리고 전쟁 이슈, 이런 것들이 충분히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악재는 더 이상 주가 하락으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제는 그런 악재보다는 계속 이슈가 되었던 악재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반영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주가가 이렇게 돌아선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겠죠. 그 관점을 한번 코스피 코스닥에도 적용을 시켜보시고 시장을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일 FOMC 회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는 충분히 반영이 되었을 텐데 한 가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로 내일 연준 지역 총재들을 대상으로 점도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점도표라는 것은 올해 얼마나 금리 인상을 하면 좋을지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과 달리 이 점도표상 평균 수치가 더 높게 나온다면 거기에 따른 시장은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지난 1월달처럼 이렇게 장기적으로 빠질 것이라고는 보진 않아요. 기껏해야 하루 이틀 정도?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혹시나 0.5%를 인상한다면 거기에 따른 충격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하루 이틀 단기적 요소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렇다는 것은 충분히 시장이 반영이 되었으니까 시장 예상치를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짧게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그걸 말씀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을 때 지금 우크라이나 측에서 협상에 대한 이견을 좁힌 것으로 해석된다는 발언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 저는 만약에 정말로 협상이 타결이 된다, 저는 시장이 서서히 반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바닥권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바닥권 안에서도 완전 밑바닥을 잡기보다는 만약에 협상이 진전이 되어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 내었을 때 그때는 시장이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어쩌면 너무 기회를 엿보다가 타이밍에 놓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불확실한 재료가 많은 상황인 만큼 그에 따른 일부 현금을 확보해 두되 나머지 일부 자금들은 지금 구간에서 저는 조금씩 매수하는 전략은 정말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개인적으로 2월달하고 3월달에 주식 비중을 굉장히 많이 높였어요. 그래서 최소한 3분기부터 4분기, 조금 더 길게 본다면 내년 초까지 그 시점을 수익 실현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빨리 이런 회담이라든지 또 금리 인상 이슈 이런 것들이 지나고 시장이 다시 맑아질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오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중국에서 정말로 러시아 측에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만약에 정말로 군사적 지원을 하게 된다면 저는 다시 한번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을 수 있고 그 기간도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에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물론 저는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알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자금들, 그런 것들은 충분히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회담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FMC 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인 만큼 조금씩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의 한 주로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어제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코스피가 그렇게 크게 상승하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미국 증시가 올해는 조금 더 빠졌기 때문에 바닥에서 조금 더 강하게 상승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도 어쨌든 지난 1월 28일 이때 한 차례 저점이 2591포인트였는데 여기를 이탈하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하나의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시장이 눌린 기간이 거의 3개월 가까이 긴 기간 동안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시기상으로 봤을 때도 반등이 나올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조금만 더 시장을 인내해 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